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오늘은 미드 바이킹스에서 제가 본 기억에 남는 7가지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미드 바이킹스에 관심을 있게 된 것은요. 먼저 이제 유럽 역사를 보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 복지 제도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면서 하나하나씩 보다가 이제 보게 됐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바이킹스에 나온 제가 생각하는 7가지 제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고 그걸 통해 시니어 여가 시사점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퇴직 후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남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화가 관심이 있을 때는 최근엔 넷플릭스 통해서 많이 보는데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걸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의 베르사유 루이 14세 얘기를 보고, 그러다 이제 튜더스라는 영국 왕의 얘기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스웨덴 요새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나 그런 관심이 있던 차에 바이킹스 시즌이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 5까지 있는데요. 다 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러면 그걸 제가 본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7가지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드 바이킹스를 본 제 첫인상은요. 엄청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19금이니까 어린 자녀들이 보면 정말 큰일 나고요. 성인들이 볼 때도 무서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점차 보다 보면요. 이 생활과 삶의 그들의 바이킹의 삶 속에 점점 매력을 느끼게 돼요. 너무 진솔하고요. 너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관심이 있고요. 특히 이 미드는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종교에 대해 진지한 탐구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생각하는 7가지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주인공은 라그나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처음에 영국을 약탈했을 때의 장면, 그리고 이제 이들이 배를 타고 침략을 하러 갈 때 말하는 대화, 그리고 이제 이들과 이제 유럽 세계의 특히 수도승이 나오는데요. 그들과의 종교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천국과,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나 이쪽 스웨덴 쪽에 생각하는 발할라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항해를 할 때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인 아이바라는 어떤 장애를 가진 친구 사람의 리더의 극복하는 과정과 뭐 컴플렉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비온이라는 라그나의 아들이 갖는 그의 선택들, 이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장면입니다. 라그나가요, 영국을 이제 침략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바이킹스는요 워낙에 자연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까 약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던 방향 외에 이제 새로운 영국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소위 상대적인 문명이죠. 문명 사회에 있던 수도승이 있는 수도원을 침탈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바이킹스는 다 사람을 다 죽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노략질을 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이겁니다. 금은 보화를 선택을 하는데요. 라그나라는 주인공은요, 거기 있는 수도승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이 수도승은요, 언어와 지도와 이런 다른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그나는 금은 보화 대신에 수도승을 선택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 신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눈에 띄는 장면은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침략을 하다 보면요. 배가 지금 보시다시피 요만한 배예요. 이걸 가지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실어야 될 것만 실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많은 것을 못 싫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다 현지 조달이에요. 그래서 생활하는 방식도 야영이고요. 뭐 왕이라고 해서 다른 생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협동해서 다 여자 남자 차별도 없고요.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탈 때 필요한 거 다 버리고요. 약탈한 경우도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꼭 필요한 경우만 실는 것이 이들의 삶에 주어진 조건들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죠.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소위 이제 문명화된 서구, 영국, 프랑스 이런 쪽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중세 시대니까요. 굉장히 이제 천주교적인 기독교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빗대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수도승과의 대화 속에 당신이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말하는데 이쪽 바이킹스는 발할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발할라의 장면이 뭐냐면요. 그게 이제 바이킹스의 천국 같은 곳인데 아침부터 만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대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발할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살아있을 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싸우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이킹스는 굉장히 현재의 기쁨, 현재 삶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 중세시대에 나타난 그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다분히 지배구조인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살짝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이킹스도 이제 미래를 불안하니까 항상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를 얘기하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미래를 아는 것과 그 미래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지만 돌파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돌파를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죽게 되면은 그것을 수용을 하고 발할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바이킹스는요, 일단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잔인함과 처절함 속에서 과연 정말 그 예언이나 신의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바이킹스의 초반부에 많이 나오는 그 수도승이요. 원래 기독교 사제인데 이제 그 바이킹 속에 있다가 다시 퀘션을 갖고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신을 찾는 과정도 많이 고민이 나오는데요. 그런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미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현실에서 어떻게 상황 받아들이는 것도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할 점을 주는 그런 미드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초반부에 나는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봄이 되면은 약탈을 하러 가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동쪽이라는 것은 좀 쉬운 상대예요. 익숙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라그나라는 주인공은요,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침략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나 다른 이제 리더들은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비온이라는 그 첫째 아들은요, 지중해로 가려고 해요. 더 서구 문명. 그 다음에 사막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차피 항해로 시작되는 삶인데 항상 새로운 삶 도전을 하는 그런 바이킹스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기 생긴 이 친구가 아이바라는 친구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겪고 있어서 걷지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킹스의 리더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아이바는요, 상당히 여러 면에서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바이킹 같은 민족들에게는요, 배도 못하죠, 싸우지도 못하죠. 이러면 사람 취급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라그나는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살아남으면서 자기가 도특하면서 스스로 걷고요, 스스로 걷는 장비를 만들고요, 배를 타고 스스로 싸우는 장비를 만들고 지략, 머리를 쓰고요, 깊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아빠인 라그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가 그 분노가 진정한 너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네가 그 나중에 그 리더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미드 드라마 속에서는 그 아이바가 그 리더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컴플렉스의 영향으로 민족 간의 그 갈등은 생기긴 하지만 이 친구를 통해서는 그 엄청난 불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그 라그나의 첫째 아들 비온이요. 그 왕의 아들이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성찰을 위해서 깊숙한 산으로 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그 바이킹 지역은요 원래 천연자원이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또 더 깊숙한 곳으로 갔으니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밖에 없고요. 이 곰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이런 속에서 비오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정체성 그리고 강인함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제 머릿속에 잔상에는요, 정말 잔인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흘러서 과연 종교, 특히 이제 서구세에서 말하는 종교와 그 바이킹스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막 사람까지 잡고 그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 속에 있는 뭐가 정말 종교지라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이제 그 약탈 속에서 죽게 되는 사람들의 극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항상 탐험과 자연 속에 있는 것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속살을 이렇게 보는 그런 속살을 보는 거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겉에 있는 치장들과 꾸밈의 얄팍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시니어 라이프, 특히 여가 쪽에서는 어떤 거를 시사해 줄까요? 그 이제 내용 속에서 제가 일곱 장면을 뽑았는데요. 그 시니어들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일타 퇴직을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게 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을 미지의 탐험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전에 많이 이루어오신 분들은 편안하겠지만 누구나 전에 비해서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열린 가능성, 현금 흐름에서의 약간 부족한 부분, 건강에서의 전보다 떨어지는 그 악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속에서 그 바이킹스가 선택한 것들은요. 시간의 중요성,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의 중요성을 선택을 했어요. 주어진 것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 남는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정보의 가치, 새로운 곳의 탐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꼭 필요한 것을 배에 실듯이 간소함을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뭐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는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요. 특히 이제 자연 속 그 척박함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미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바이킹스에 대해서 요새는 뭐 책도 많이 있고요, 여행도 갈 수 있고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니어들이 이런 것들을 다른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세계관을 이해하기 전에 이런 글로벌 문화 탐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그 미드를 관람하는 겁니다. 그럼 말로 듣고 생각하는 것 속에과는 달리요, 눈으로 본 것에서는 약간 생생함이 있거든요. 물론 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니어들은요, 이런 서적이라든지 영상, 특히 이제 지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듣는 것,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또 다른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삶을 풍족하게 하고요. 이런 시니어 여가의 의미가 있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드 바이킹스를 통해서 시니어 여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이런 시니어 라이프에 대한 이슈라든지 스타일을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비즈니스 이슈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컨설팅, 리서치,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하기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